파일 입출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조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했던 이 친구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nt a는 어떤 명령입니까?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a라고 붙여라 라는 명령이었죠. 이건 무슨 명령이었죠?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b라고 붙여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a라는 방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저장될 수 있는 거예요? 정수가 저장될 수 있죠. 저장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썼다고 합시다. 이렇게만 써도 끝났어요, 코드가. 그러면 얘는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a라고 붙이기만 했지 실제로 그 a라는 방문을 열고 뭔가 정수를 집어넣지 않았죠. 따라서 a를 참조하려고 하면 그 안에 뭔가 정수가 들어있을까요? 뭐 있냐 없냐라고 묻는다면 정수가 들어있긴 해요. 들어있긴 한데 이게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내가 이제 a에다가 30을 넣어라 이런 명령을 하기 전에는 a라는 방 안에는 실제로 의미 있는 정수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되죠. 이게 당연한 거죠. 방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아시게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b라고 붙이는 거지. 지금 b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떠한 주소를 던져준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b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b라는 저장 공간 안에는 어떠한 정수형 주소가 저장될 수 있어요. 그냥 주소가 저장될 수 있어요. 주소가 저장될 수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코드가 끝나버리면 b라는 저장 공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b라는 저장 공간 안에 뭔가 저장이 되진 않았죠.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b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안에 주소가 저장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b를 뭐 어떻게 참조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하는 걸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b 안에는 지금 b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b는 어떠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야 너 A의 주소를 저장해 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B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소가 있겠죠. 누구의 주소? A의 주소가 있겠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만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당연한 얘기인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면 당연한 얘기죠. 만들기만 하고 그 안에 뭘 넣지 않았으면 당연히 비어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일 입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일 입출력이 뭔 소리냐?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뭐 했어요? 1강 넘어가서 1강은 인트로덕션이었으니까 2강에서 뭐 했습니까? 첫 시간에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했었죠. 입력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했었죠? printf랑 scanf를 다뤄봤습니다. 그게 그냥 입출력이라면 파일 입출력은 마찬가지로 입출력은 입출력인데 뭐를 대상으로 하는 입출력이다?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력이다. 그냥 입출력은 뭐고? 콘솔 창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력이고. 그렇잖아요. printf는 어떤 명령이었어요? 콘솔 창에다가 뭘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었죠. scanf는 무슨 명령이었어요? 콘솔 창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여라. 내가 정해준 형식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입출력도 파일 입출력 파일을 대상으로 출력해라. 파일에다 뭔가 써라. 혹은 파일을 대상으로 입력해라. 파일로부터 뭔가를 읽어들여라 라는 거죠. 이제 이 시간에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파일 대상으로 쓰고 읽고 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12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빨리 끝날 수도 있겠군요.
아니야, 가능한 한 1시간은 채워보고자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강의를 예전에 본다고 하면 가능한 한 짧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만약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설명해야 될 내용은 다 설명을 하되 이제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게 훨씬 좋기도 하겠네요. 아무튼 일단 써보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 뭔가 특이하게 생겼죠? 전부 다 대문자로 써야 하고요. 여기다 별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이거 방금 써놓은 이 친구랑 닮았죠? 자, 이 친구랑 비교해봅시다. 이 친구는 뭐였죠?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B라고 붙여라 라는 거였죠. 그럼 이것은 무슨 명령입니까? 파일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fp라고 붙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저장 공간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합니다만 파일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름을 fp라고 붙여라. 혹은 파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터,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주소, 파일을 향하는 포인터, 파일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름을 fp라고 붙여라. 이 fp가 파일 포인터의 약자입니다. 보통 관리적으로 fp라고 많이 써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러한 타입의 변수는 어떤 변수냐? 어떠한 파일을 가리킬 수 있어요. 특정 파일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장 공간이고 그런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fp라고 붙여라 라는 건데 이제 제가 앞에 왜 이 녀석을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봤자 B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주소가 있나요? 만들었을 뿐인데 만들자마자 어떤 주소가 저장되어 있지 않죠. 내가 실제로 B에다가 어떠한 주소를 이제 집어 넣어주면 그때서야 꺼내 쓰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파일 포인터 fp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 fp라는 이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파일 포인터가, 그러니까 파일을 가리키는 그런 주소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 놓기만 했으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그러한 스트림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장 공간을 만든 겁니다. 저장 공간이라고 설명하죠. 그냥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 안에다가 이 fp라는 거 안에다가 뭘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A랑 정수형 변수 A랑 정수 포인터 B를 만들어 놓고 B에다가 너 정수의 주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B에다가 너 이거 저장해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FP에다가도 뭔가를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FP에다가 저장을 해줍시다. 우리는 파일을 열 거예요. 어떠한 파일을 열 겁니다. 어떤 파일을 열 거냐? f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열 거예요. fopen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stdio.h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요. fopen이라는 함수는 이 안에 인자로 보통 두 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example.txt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파일 이름을 바꿔요.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받고 그 녀석을 어떤 식으로 열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파일하고의 연결이 어떤 방식일지를 써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읽기가 있고요, 쓰기가 있고요, 붙이기,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어펜드 하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RT, WT, AT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읽기, 쓰기, 뒤에 붙이기, 이렇게 세 종류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example.txt라는 게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읽어드리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쓰기를 합시다. 이 W, 쓰기라는 옵션은 이러한 파일을 새로 만들고 이제 이제 거기 처음부터 이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 example.txt가 원래 이미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존재해도
싸그리 몽땅 지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다 append라고 써놓으면 example.txt가 존재해서 그 다음부터 이어 쓰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자를 2개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fopen은 이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함수냐, 이러한 파일을 이러한 방식으로 열어서 그 주소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fopen 여기 이 실행문 있잖아요. 이거 전체가 어떠한 주소로 딱 치환이 되는 거예요. 치환이 되니까 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그 파일 포인터가, 그 치환된 파일 포인터가 어디에 저장돼요? fp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줄을 작성을 해 주셔야 특정한 파일 example.txt라는 파일과의 스트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2줄을 써줘야 이제 example.txt를 이제 열었고 이제 거기다가 쓰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 뭐 example2.txt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read 방식으로 읽으면 되겠고요. 물론 읽고 쓰고 다 되는 만능 타입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T, 뭐 WT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아마 윤은영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실 거예요. 뭐 AT도 있습니다. 굳이 모르셔도 되고 궁금하신 분은 뭐 구글에 쳐보세요. R하고 W.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쌍따옴표예요. 제가 이전에도 막 그 여러분들 필기시험 칠 때 if문 안에다가 뭐 등호 하나 넣지 말라, 꼭 이제 2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필기시험 손코딩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if문 안에 등호 하나 넣는 거랑, 두 번째가 이 fopen문에 쌍따옴표 안 붙이는 거예요. 이거 쌍따옴표 안에 W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캐릭터 하나고, 그러면 이렇게 써도 작은 따옴표로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쌍따옴표로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신텍스니까, 약속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필기시험을 칠 때는 까먹고 그냥 이거를 쌍따옴표를 안 적고 이렇게만 적는 경우가, 이렇게만 적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쌍따옴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이제 나중 가서 배울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example.txt가 지금 없으니까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2강에서 했을 때 2강에서 입출력 했을 때도 출력을 먼저 배웠었죠? 출력을 해봅시다. example.txt라는 파일에다가 파일 출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파일 출력을 하는 함수 printf입니다. 파일 printf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는 원래 printf는 인자가 하나였죠. 기본적으로 뭐 내가 입력할 거를 쓰고 그냥 닫으면 됐었어요. 만약 여기에 특정한 규약 뭐 %d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 컴마 찍고 뭐 이제 뭐 숫자를 적으면 됐었죠. fprintf는 인자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하나 더. 왜 늘어나냐? 파일에다가 파일에다가 출력해라 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파일 포인터는 지금 우리가 하나 만들었지만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일 포인터에 출력을 할 것인가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파일 포인터에다가 출력할 것인가를 먼저 적어주고 그 뒤는 printf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d가 들어간다면, %d가 아니라 %d가 들어간다면 마찬가지로 printf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숫자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한 줄 띄우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역/n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제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하면 콘솔 창에 뭔가 출력하라는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example.txt라는 애가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출력이 됐을 겁니다. 그건 이제 리소스 파일에 보통 추가를 하는데요. 기존 항목에 가서 봅시다. example 만들어졌죠?
열어보면 헬로 월드 해가지고 숫자까지 잘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보통 이제 문제가 없기는 한데 지금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린 게 있냐? 파일을 오픈을 했으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지금같이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습관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fclose라는 애가 있습니다. fclose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얘는 이제 생성된 파일 스트림을 닫아줍니다. 지금 이게 fopen을 하게 되면 어떠한 파일과 연결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통로를 닫아주는 애가 fclose예요. 근데 얘는 어떤 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함수냐? 주어진 파일 포인터를 닫는다. 를 수행하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close 함수를 불러서 너 어떤 파일 스트림을 닫을까요? 이 파일 스트림을 닫으렴.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fopen하고 fclose가 사용 방법이 좀 다르죠. 얘는 fopen해서 이런 걸 전달해 준 다음에 이거를 대입 연산자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반면에 fclose는 그 임자로 파일 스트림을 전달해 줍니다. 파일 포인터를. 사용 방법이 다른데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그거를 지금 20분에 걸쳐서 그거를 설명을 한 거죠. 파일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 안에다 뭔가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fopen이라는 거는 주어진 이름의 파일을 주어진 방식대로 열어서 그 주소를 반환하니까 반환한 주소를 대입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fp라는 방문을 열고 그 안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 fclose는 주어진 스트림을 닫는다라는 명령을 수행할 뿐이니까 인자로 파일 포인터를 전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fopen이 있으면 fclose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